비가 내렸습니다. 굵지 않은 비였습니다. 강남의 빌딩 사이를 비집고 내려오는 가는 빗줄기가 아스팔트 위에 닿아 작은 원을 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거리에는 우산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네온 사인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 반사되어 분홍빛과 파란빛으로 번졌습니다. 이아리는 그 빛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렌즈는 자신의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리는 화면 속 자신을 확인하듯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입술 끝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 오늘 드디어 21살이 됐어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내기 직전 그녀는 한 번 숨을 고른 뒤였습니다. 그 찰나는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아리는 팔로워 42만 명을 보유한 틱톡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계정 이름은 ARIN, IRL, In Real Life의 약자를 붙인 이름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콘텐츠는 현실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세계를 담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카페의 라떼, 아트, 홍대 편집숍에서 고른 빈티지 재킷, 지인의 루프탑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편집된 사실이었습니다. 팔로워들은 그녀를 빛나는 아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린은 그 호칭이 좋으면서도 가끔 무거웠습니다. 빛나기 위해서는 늘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댓글창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혼자 있는 방 안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아린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채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카메라를 든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부산 출신인 아린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외가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낯선 억양, 낯선 지하철 노선, 낯선 교실. 그 모든 낯설 속에서 그녀가 찾은 출구가 바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으로 거리를 걷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은 2개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본인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타고난 감각이 있었습니다. 빛이 드는 각도를 찾아내는 눈, 짧은 순간에 감정을 압축하는 편집 감각. 18배 팔로워 1000명을 넘겼고 19배 10,000명이 되었습니다. 브랜드 협찬 문의가 처음 들어온 날, 아리는 혼자 방에서 소리를 죽이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이아린. 카메라 좀 내리고 와. 옆에서 민채가 핀잔을 놓았습니다. 친구의 목소리에는 짜증보다 애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채는 아린이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가장 오래된 서울 친구였습니다. 브이로그 찍어야 해. 생일 콘텐츠야. 생일인데 그냥 즐기면 안 돼? 아린은 카메라를 내리는 대신 렌즈를 민채 쪽으로 돌렸습니다. 즐기는 것도 찍어야 진짜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민채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표정 어딘가에는 농담이 아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클럽 에클라는 청담동 이면도로 안쪽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외관은 낡은 건물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의도된 멋이었습니다. 입구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20 안팎의 젊은 얼굴들이 빛속에서도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줄의 앞쪽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는 직원을 바라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은 어른으로 인정받는 날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성인이었지만
아린에게 오늘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팔로워들이 기다리는 영상도, 민채의 격려도, 빗속에 반짝이는 네온 사인도 전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린이 오늘 밤에서 찾고 싶었던 것은 조금 더 안쪽에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자신으로 누군가와 마주하는 것. 카메라 렌즈 바깥에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구가 열렸습니다. 음악이 쏟아졌습니다. 민채가 아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오늘은 내가 빛나는 날이야. 아린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뻤습니다. 카메라에 담기에 완벽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클라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밤이 그녀에게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건네리라는 것을 아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에클라의 입구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늘어선 줄이 이면도로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 후드를 뒤집어 쓴 사람, 그냥 맞는 사람.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를 견디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입구 위 네온 사인이 분홍빛으로 명멸했습니다. CLAT, 프랑스어로 빛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린은 그 글자를 올려다보며 한 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줄의 앞쪽에서 한 남자가 신입 직원 2명을 이끌며 입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을 훌쩍 넘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짙은 색 재킷에 이어피스를 낀 그 남자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눈이 바빴습니다. 줄을 훑고 얼굴을 훑고 복장을 훑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박도현, 이 클럽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신입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티내면 안 돼. 자연스럽게 보는 거야. 복장, 나이, 분위기. 여기는 콘셉트가 있는 공간이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아린과 민채는 예약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별도 줄로 안내를 받아 입구 앞에 섰습니다. 민채가 먼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아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아린의 얼굴에서 출발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처럼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거친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여긴 미성년자 출입이 안 됩니다. 아린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핸드백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저 성인이에요. 오늘 생일이고요. 도연은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선을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런 것 가짜 많은 거 모르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몇몇이 대화의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시선이 모였습니다. 아린의 얼굴에 열이 올랐습니다. 뺨이 먼저 알았습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목소리를 낮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조금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분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겠네요. 무슨 근거로요? 민채였습니다. 아린보다 한 박자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명단에 이름도 있고 신분증도 제출했는데 무슨 재량이에요? 도연은 민채를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희 공간 분위기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서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이내 두세 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것이 시야 한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틱톡 하는 애 아니야? 맞다. 어디서 봤다 했어. 미성년자 아니었어? 그래서 저러는 거 아냐? 목소리들이 빗소리 사이로 섞여 들었습니다. 아리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안 들으려 해도 들렸습니다. 그것이 군중의 방식이었습니다. 특정한 한 명을 겨냥하지 않아도 소리는 정확히 닿았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뉴스 타는 방법도 있긴 한데. 비꼬는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느긋한 비꼬미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를 작게 만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채가 아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또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아리나. 민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애원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린이 발을 뗐습니다. 골목 끝 큰 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 이상한 사람이야. 신경 꺼. 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 속 카메라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에클라 앞에서 멈춘 뒤로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려고 했었습니다. 생일 브이로그. 첫 성인 생일을 맞아 클럽에 입장하는 장면.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자신의 모습. 그 영상에 달릴 댓글들. 언니 너무 예뻐요. 저도 데려가요. 빛나는 아린이.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카메라 속에서 웃고 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빛나는 아린이가 아니라 입구에서 위아래로 훑기는 21살 이아린. 신분증을 내밀어도 믿어주지 않던 남자의 눈빛. 뒤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낯선 입들. 그 장면들이 자꾸 재생되었습니다. 민채가 편의점 쪽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앉자. 비도 오는데.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이 바로잡히지 않은 억울함. 맞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해지는 억울함. 그리고 그 장면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 버린 억울함. 아리는 편의점 유리문 앞에 서서 빗속의 거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에클라의 네온 사인이 이면도로 저 끝에서 여전히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CLAT. 빛남. 오늘 밤 그 빛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밤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도 생기는 법이라고.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발끝 어딘가에서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은 일찍 왔습니다. 정확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민채의 자취방 소파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캔 음료 하나씩을 마시고 별다른 말 없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민채는 새벽 2시쯤 잠들었습니다. 아리는 그 이후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습관처럼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멈췄습니다.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숫자가 달랐습니다. 댓글 알림, 태그 알림, DM 알림. 그 숫자들이 화면 위에 빼곡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리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전에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좋은 예감이 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여러 개였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틱톡 인플루언서, 미성년자 클럽 출입 시도 논란, 팔로워 40만 인플루언서 신분증, 위조 의혹, 생일 브이로그 찍으러 갔다가 입구에서 제지당한 틱톡 스타.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에클라 입구에서 누군가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린의 얼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미성년자 출입이 안 됩니다. 아린이 신분증을 내미는 장면, 그리고 걸음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 영상은 40초였습니다. 조회수는 밤사이 12만을 넘어 있었습니다. 아린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짜 신분증이겠지 뭐. 요즘 인플루언서들 다 이래. 역시 SNS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실제로 보면 미성년자면 그냥 솔직하게 말지. 클럽 입장 거부당한 거 브이로그로 찍으려고 했나? 팔로워 숫자만 믿고 어디서든 통하는 줄 아나 봐. 역시 SNS 인플루언서들은 다 가볍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리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세워 두 팔로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구름은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어젯밤도 지금 이 아침도. 민채가 일어난 것은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소파 쪽을 바라보다가 아린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컵 2개에 티백을 넣고 옆에 앉았습니다. 봤어?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며칠 지나면 사라져. 12만 명이 봤어. 민채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을 찾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싶었던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쁜 것도 보여주고 재밌는 것도 보여주고 그게 다였어.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더라. 민채는 아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더 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지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지금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댓글 수는 늘었습니다. 아린의 틱톡 계정에도 인스타그램에도 유튜브 쇼츠 채널에도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는 예전 영상까지 찾아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콘텐츠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 영상도 다시 보니까 이상하네. 저 표정이 가식 아니야? 저 협찬 제품 광고 표시도 애매하게 한 것 같은데.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의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리는 해명 게시물을 써보려 했습니다. 3번 썼다가 3번 지웠습니다. 첫 번째 글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글은 너무 사무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글은 쓰는 도중에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터넷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해명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채가 법적 대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상권 침해잖아. 동의 없이 찍은 거고 변호사비가 어딨어. 그럼 플랫폼에 신고라도 하자. 신고해봤자 영상은 이미 퍼졌어. 둘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리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씻어낸 하늘이 조금씩 파래지려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분증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약 명단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0초짜리 영상 속의 자신은 그 어떤 해명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DM 알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수백 개의 알림 사이에서 그것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습관처럼 화면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가 조롱이거나 자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빠르게 스크롤하던 손이 한 메시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발신자는 한 K와 EOL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작고 어두운 공간에서 헤드폰을 낀 남자의 옆얼굴이었습니다. 팔로워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게시물도 드문드문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그날 거기 있었어요. 다 봤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리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12단어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도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려는 것도 관심을 끌려는 것도 아닌 문장이었습니다. 그냥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났습니다. 민채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리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민채가 읽었습니다. 누구야? 몰라. 에클라 관계자 아닐까? 모르겠어. 근데 아리는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봤다고 했어. 거기 있었다고. 민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알았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아리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12단어. 발신자도 낯선 사람, 내용도 짧은 한 줄. 그런데 그것이 오전 내내 쌓인 수백 개의 댓글보다 더 선명하게 가슴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 골목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더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해명 글 하나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40초짜리 영상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것을 아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1살의 첫날이 이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창밖으로 햇빛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겐 뒤의 서울은 언제나 조금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빌딩 유리창에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아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카메라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K와 EOL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진실은 40초보다 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채는 저녁을 차려주고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아리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식어가는 밥그릇 옆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림을 보지 않으려는 의지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화면 속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리는 그 고요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골뱅이안 K와 EOL의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거기 있었어요. 다 봤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리는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은 오늘 하루 여러 번 들었습니다. 민채도, 오래된 팔로워 몇몇도. 그런데 그 메시지만이 다른 무게로 남았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 것을 말했습니다.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로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한쪽에 접어두었던 카메라 삼각대를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펼치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조명을 켜지 않았습니다.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채의 자취방 형광등 불빛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앉았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녹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릴 것인지 올리지 않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카메라를 향해. 그것이 아린이 오래전부터 감정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렌즈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생일을 축하하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 영상의 밝은 톤이 아니었습니다.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신분증을 냈는데도요. 가짜 신분증 아니냐는 말을 들었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고 누군가 저를 찍었어요.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는 21살이에요. 그날이 제 첫 성인 생일이었어요. 말하면서 처음으로 그날 밤의 일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들 봤어요. 가짜 신분증이겠지. 인플루언서들은 다 가볍다. 그런 말들이요. 고개를 잠깐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화면 속 이아린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한 명의 사람이에요. 팔로워 숫자가 저를 규정하지 않아요. 외모가 제 나이를 대신하지 않아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장이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아리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십 번 되뇌었지만 말로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말로 꺼내자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귀에 닿아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문장. 저는 그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올릴 생각 없이 켰는데 아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억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조금 낫네요. 녹화를 멈추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명도 없고 배경도 민채의 방 벽지가 전부였습니다. 얼굴은 평소 영상의 자신과 많이 달랐습니다. 덜 예쁘고 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는 영상을 끝까지 보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였습니다. 올리고 나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숫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채가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서다가 삼각대를 보았습니다. 찍었어? 응. 올렸어? 응. 민채가 봉투를 내려놓고 아린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그냥 있었던 일이요. 민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린의 옆에서 과자 봉지를 뜯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조회수는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데 끝까지 말하는 거 보면서 괜히 코가 찡했어요. 이런 영상 처음 봐요. 꾸밈이 없어서 더 믿음이 가요. 저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거 너무 익숙해서. 당신의 용기가 아름다워요. 아리는 댓글을 읽으며 멈추었습니다. 용기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은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밤이 그대로 굳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용기로 보였습니다. 2시간 뒤 조회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댓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해시태그가 생겨났습니다. 해시태그 아린에게 사과하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실시간 검색어 목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린은 화면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른이란 나이에 있지 않죠. 어느 댓글이었습니다. 작성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아린의 가슴 어딘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DM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안, K와 EOL이었습니다. 영상 봤어요. 잘하셨어요. 아린은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까 메시지 감사했어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봤으니까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린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말을 크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람. 혹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손가락을 멈추었다가 전송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그럼요. 창밖에 서울의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불 켜진 창들이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마다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리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전 이 시간 그녀는 에클라의 네온 사인 아래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채의 방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많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도연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아린이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꾸미지 않은 자신이 꾸민 자신보다 더 크게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 빛나는 아린이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이 아린이면 충분했습니다. 민채가 담요를 들고 와서 아린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자야 해. 내일 또 바쁠 거야. 아린은 담요를 여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두려움은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의 두려움은 방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 곳이 생기면 두려움도 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아린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사과문은 목요일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클럽 에클라의 공식 SNS 계정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화려한 문장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있었던 일을 인정하고 외모와 인상을 근거로 손님을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아린 씨께 직접 사과드린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린은 그 글을 3번 읽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그날 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발이 굳었던 감각, 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차가워지던 손끝, 그것들은 여전히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직접 나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짧은 SNS 라이브였습니다. 스튜디오도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방 안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린이 기억하는 그날 밤의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느긋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더 길게 말하려다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명을 준비했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린은 그 라이브를 끝까지 보았습니다. 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전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날 밤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린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카메라 앞에 앉아 그 말을 꺼내기까지 무언가를 넘어야 했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린은 라이브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 밤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사과문이 올라오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에클라에서 이벤트가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아린은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에클라.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골목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네온사인, 빗소리, 위아래로 훑던 시선. 다시 그 입구 앞에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채에게 물었습니다. 가야 할까? 민채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떤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클라의 문 앞에서 발을 돌렸을 때 아린은 무언가를 두고 온 느낌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날 밤 원했던 것, 단순히 파티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어른으로 서는 것, 카메라 밖에서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게요. 토요일 밤이 왔습니다. 아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영상을 찍을 때처럼 완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편한 정도로만 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오늘 밤 입고 싶은 것을 골랐습니다. 민채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줄게.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고마움은 말보다 옆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청담동 이면도로는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빗소리만 없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에클라의 네온 사인이 저 끝에서 분홍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아린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쏟아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은 들렸습니다. 한결은 DJ 부스 옆에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그러나 한 번 하는 말은 정확한 사람. 왔네요. 왔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결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벤트 중간에 마이크 잡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리는 잠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꼭 해야 해요? 아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요가 없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벤트는 자정이 가까워지며 무르익었습니다. 한결의 음악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리는 민채와 함께 한쪽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 공간의 문 앞에서 발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이것뿐이었지만 이것이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음악이 잠시 낮아지면서 한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자리에 특별한 분이 와 계세요. 지난주에 못 받은 생일 축하를 오늘 받으러 오셨거든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결이 DJ 부스에서 내려와 아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다시 축하받을 시간이에요. 아린은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아도 될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불빛, 민채의 자취방 천장, 화면을 가득 채우던 댓글들, 삼각대 앞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던 손, 그리고 12단어짜리 메시지. 눈을 떴습니다. 지난주에 이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마이크가 있어서 충분히 닿았습니다. 그날 모욕감을 느꼈어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너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잠깐 멈췄던 거였어요. 장래가 고요했습니다. 저는 팔로워 숫자로 살아왔어요. 조회수로 하루를 재고 댓글로 기분을 확인하고 그게 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 그 골목에서 카메라도 없고 숫자도 없는 저만 남았을 때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어요. 잠깐 멈추었습니다. 진짜 어른은 남의 시선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마지막 문장을 말하는 순간 목이 조금 조여들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이내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장내를 채웠습니다. 카메라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돌려준 뒤 민채가 옆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짱을 꼈습니다. 아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결이 다시 부스에 올라갔습니다. 음악이 다시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토요일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리는 그 안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오늘과 같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 숫자가 아닌 자신으로 누군가와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인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클라의 문이 열려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따뜻해져야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삼각대 앞에 앉아 녹화 버튼을 눌렀던 그 순간부터 아리는 핸드백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를 자신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공간, 움직이는 사람들, 한결의 DJ 부스 위로 흩어지는 조명을 천천히 담았습니다.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밤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은 진짜 내 생일 같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채에게 한 말인지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팔짱 낀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에클라의 조명이 장내를 물들였습니다. 분홍빛, 흰빛, 파란빛, 빛들이 뒤섞이고 흩어졌습니다. 아리는 그 빛 안에 서 있었습니다. 입구 위 네온 사인이 떠올랐습니다. CLAT, 빛남. 일주일 전 그 글자를 올려다보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는 빛남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화면 속에서만 반짝이는 것이 아닌지, 렌즈 바깥에서도 자신이 존재하는지 지금은 알았습니다. 빛은 조명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팔로워 숫자에서도, 클럽 입장 여부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골목 끝에서 발을 돌릴 때도, 삼각대 앞에서 말문이 막힐 때도, 마이크를 받아들고 눈을 감을 때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것이 진짜였습니다. 아리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21살의 이아린이었습니다.